예, 오늘 동영상을 통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 많이 해봤는데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간과하고 지나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섹스에 대한 또 동영상을 찍을 거예요. 섹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생각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생각대로 찍을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아직도 약간 좀 초반 단계인데 그만큼 이제 베이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동영상을 많이 찍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찍은 동영상의 제목을 되게 선정하기 힘들었어요. 근데 그냥 뭐랄까 섹스의 전제라고 할까요? 그거에 대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섹스의 전제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봤을 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특히 제 개인적으로 남자분들이 많이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섹스에 대해서는. 그래, 왜냐면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섹스라는 거는 항상 남자분들이 리드를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전제를 생각을 잘 하시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섹스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실질적으로 말해서 남성분들이 일으킨 거거든요. 왜냐면 제가 섹스 본질에서도 정의를 했듯이 섹스는 남성의 여성에 대한 성적 침투이고 강간이라고 정의를 내렸던 것처럼 이에 대한 남성분들의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동영상을 찍고 있고 상당히 많은 생각을 했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이제 좀 인지시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그래서 이번에 섹스 전제에 대해서 동영상을 찍도록 할 텐데 제가 생각한 전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이 강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남성분들이 인지를 많이 하셔야 되고 이에 대해서 정의를 많이 내리셔야 돼요.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고 컨트롤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의 없는 섹스는 진짜 강간이에요. 동의 없는 섹스는 전혀 섹스가 아니고 서로 이제 상호 호혜적인 관계가 전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건 관계로 볼 수가 없고 우리가 말로 정의했을 때 강간 또는 성폭행으로밖에 정의가 될 수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를 도와드리자면은 일단 우리는 성관계가 있어요. 관계라는 건 진짜 앞으로 이제 한자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게 롱텀, 그러니까 이어져 나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앞으로 이게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련된 사람들끼리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게 관계예요. 그래서 저희가 관계 정의를 네 단계로 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관계도 마찬가지로 이 성적인 걸 통해서 이런 관계를 좀 더 도모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는 성폭행 또는 성폭력이 될 수밖에 없어요. 폭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행하는 어떤 압력, 위력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성이 결부되면 결과적으로 성폭력과 성폭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강간이에요, 진짜 범죄예요. 예, 그래서 무조건 동의가 있으셔야 하고 그 동의를 어떻게 보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성폭력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여성이 남성에게 당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마인드가 지금 그래도 결과적으로 여성이 원했고 여자가 즐겼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성폭력의 생각은 여성분이 절대 노 하면 무조건 다 성폭력이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제 가장 편할 거냐, 그러니까 가장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그러니까 남성분들이 남성분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보다 강한 남자가 나를 성적으로 대성을 해가지고 섹스를 하고 싶어 했어요. 만약에 본인이 게이시거나 뭐 남성과의 성 관계를 즐기시는 분이라면은 이 부분은 약간 번외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이해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성애자잖아요. 어쨌든 간에 내가 원치 않은 성관계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보다 강한 사람이에요, 남자분이. 그래서 강압적으로 나를 겁탈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이런 부분들이 막 교도소 갔을 때 많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왜냐 여성분들이 없고 하다 보니까 남성에게서 성을 찾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위력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애널 섹스를 당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성분들도 원치 않는데 이 사람이 나를 힘으로 눌러서 섹스를 하면은 이건 범죄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남성분한테 당했을 때도 즐기지 않는다는 선에서 진짜 원치 않는다는 선에서 이건 강간일 수 있죠. 남성분들은 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내가 남자한테 당하면 기분 어떨지. 이게 약간 성별로 가면 좀 그렇게 그러니까 나보다 강한 사람이 나보다 힘이 센 사람이 위력에 의해서 나를 강간했을 때 왜냐면은 솔직히 여성이 위력으로 남성을 잡아서 이렇게 섹스 강간을 하진 않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뭐
뭐 지금까지 사례가 있을 때는 뭐 학교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을 상대로 이제 섹스를 했던지 이런 건 있겠지만, 여성이 강해가지고 남자를 이렇게 짓눌러서 막 강간하는 경우는 진짜 거의 인생에서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남성분들이 성폭력을 당한다는 거에 대한 개념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좀 뭐랄까, 직접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생각이 들 수 있게끔 하는 게, 결과적으로 나보다 센 사람, 남자에 의해서 내가 이제 에너섹스를 당했을 때 그 느낌을 대입하셔서 생각하시면 좀 더 여성분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여성분들에 대한 성폭행에 대한 그 감정이 어떤 건지, 어떻게 느끼게 될지, 어떤 그렇게 굴욕적인 감정, 그리고 진짜 상처, 이런 것들을 좀 더 간접적으로 남성분들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예시를 들었고요.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여성분들이 원치 않은 섹스는 절대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성분들이 NO라고 했을 때 I'm not in the mood, 뭐 난 지금 너랑 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말을 그냥 이 사람들이 이제 좀 약간 뭐랄까 튕긴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아니면 그냥 아닌 걸 받아들이시고 그냥 그대로 접으세요. 그 이상 넘으시면은 강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묵적인 동의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게 어떤 때가 있냐면은,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완전히 거의 위력을 행사했다면 당연히 강간인 거고, 사실 그 후에도 남성분들한테 이제 조심해야 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최근 들어서 섹스는 굉장히 좀 뭐랄까 고도화되고 현대화되고 굉장히 모던해졌어요. 예전처럼 나이브하지가 않아요. 그냥 내가 너 원한다, 좋다, 그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고도의 심리전과 함께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대로 읽지 못하시고 하시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또 그런 게 좀 당할 수가 있어요. 당한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방금 같은 경우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진짜 진짜로 위력으로 상대방을 폭행을 행사해서 성을 갈취하지 말고 강간을 하지 말라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최근은 굉장히 좀 뭐랄까, 남성분들이 진짜 여성분들 마음을 절대 읽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섹스하고 나서 어느 날 나를 신고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진짜 뭐 이분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작정하고 작업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막 굳이 뭐 빗대어 말씀드리자면, 데이비드 게일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케빈 스페이시 주연인데, 물론 이거는 스포를 좀 하자면 사형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만든 영화이긴 한데, 데이비드 게일 나온 그 주연 배우가, 그러니까 그 케빈 스페이시가 결과적으로 교도소 유치장이라든지, 그러니까 푸덴젤 그 유치장 아닌데 제일 감옥에 가게 된 계기는 뭐냐면은, 그분이 교수였거든요. 교수였는데 제자가 있었어요. 여제자가 굉장히 섹시하기로 유명한 제자인데, 이 친구에 대해서 교수님이 그 성적으로 전혀 이제 그 뭐랄까 뭐 미종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하우스 파티를 하면서 술자리를 갖게 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여자분 사실 이 교수를 완전히 진짜 뭐랄까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작정을 하고 들어오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섹스를 요구했고, 이분이 술 취한 상태에서 섹스를 하게 됐는데, 합의하에서 시작을 하게 됐지만 이 여성분이 요구를 해요. 나 약간 좀 SM이라고 할까요? 좀 그렇게 좀 저돌적인 거 좋아하니까 내 스타킹 찢어라. 그래서 이분이 따라해요. 그냥 스타킹 이렇게 찢는 걸 해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저돌적으로 해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머리카락 막 잡으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섹스하고 나서 다음날 얘가 신고를 해요. 그 증거로 당연히 정액이라든지 이런 게 발견됐으니까 DNA 검출이 되니까 섹스를 한 건 맞고, 그다음에 이제 뭐 거기 뭐 스타킹 같은 것들이 막 벗겨져 있고, 이 사람 이제 막 손톱에도 막 얘가 막 때리거나 이렇게 했나? 손톱에도 이 사람 살까지 혈흔이 있고, 그러니까 난 저항을 했다라는 게 증거 수집이 돼서 결과적으로 강간 혐의로 이제 복역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성분들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최근 들어서 뭐 매스컴에서 약간 좀 더 약간 선정적으로 다루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좀 뭐랄까 섹스 자체가 이용당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막 무슨 거래 개념처럼, 그 전에는 이제 돈과 자본이라든지 아니면 암묵적인 이 사람에 대한 역할 기대라는 걸 했겠지만, 아니면 진짜 인생을 완전 망가뜨릴 생각으로 이제 섹스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막 이렇게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성매매하는 분이 오히려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특히 뭐 연예인 같은 분들이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치인들도 솔직히 이 성범죄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들 이제 매스컴을 타고 전파되기 때문에 인생이 솔직히 날아가는 거죠. 예. 그래서 진짜 두세 가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본인이 이제 욕정을 진짜 이기지 못해서 이제 성범죄라든지 이렇게 발현이 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여성분들의 인생도 망가뜨리고 본인도 범죄자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고, 또 다른 분야의 하나로서는 그 본인이 어떤 욕정을 조절하지 못했는데 뭐 이렇게 위력이라든지 압력을 통한 성범죄가 아니더라도 어떤 일련의 섹스를 하고 나서 이거에 관련해서 예기치 못한 본인에게 불이익이 굉장히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만약에 불륜 관계였다면 또 불륜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 뭐 아니면 진짜 뭐 성매매를 하려고 했는데 성매매에 관련해서도 또 불이익이 올 수 있겠고, 아니면 진짜 뭐 이렇게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여성분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렇지 않았다, 뭐 이런 거였다 해가지고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섹스의 전제에서 첫 번째는 자, 충분한 대화가 있고 충분한 동의가 있는 사람과 섹스를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항상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욕정도 잘 다스려야 되겠지만 이런 관계적인 정에 있어서 너무 리스키한 선택은 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왜냐면 정말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단순히 이제 이 여자랑 섹스만 하고 싶어서 했는데 여성분들도 알거든요. 왜냐면 넌 나를 그냥 성적 대상으로 했구나 했을 때 이분들이 가질 수 있는 선택지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진짜 남성분이 너무 저저쪽으로 왔고 너무 이렇게 미숙하게 얘는 이거 강간으로 이거 뭐랄까 신고해도 정말 무리 없을 정도로 그냥 들어오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 전체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이제 마지막 한 줄로 이제 종합을 하자면은 정말 암묵적인, 그러니까 암묵적인 게 아니라 서로가 상호 후회적인 섹스를 하셔야 되고, 또 동의라든지 이런 절차가 약간 이렇게 있다면 설렘이 좀 가감될 수는 있긴 하겠지만 확실한 서로 간의 신념과 신뢰를 바탕으로 섹스를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리스키한 상황을 내몰릴 수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또 섹스의 전제라고 했잖아요. 남성분들한테 주로 남성분들한테 타겟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또 주의해야 될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임신에 대해서 항상 주의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섹스를 하는 건 솔직히 뭐 아시겠지만 아이를 낳기, 그러니까 임신을 위한 섹스는 진짜 인생에 있어서 한두 번밖에 안 돼요. 지금 뭐 애를 낳지도 않잖아요. 결과적으로 임신을 위한 섹스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피임을 해야 되잖아요. 임신을 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남성분들한테 일단 어떻게 보면은 여성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임신을 시켰잖아요. 미혼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어릴 때 뭐 경제적인 능력이라든지 어떤 그런 임신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분이 애를 갖게 되면은 뭐 경력 단절은 물론이거니와 만약에 학생일 때 그 사람에게 찢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프레임, 낙인 이런 것부터 해서, 그리고 애를 낳았을 때 남성분들은 대개 이제 뭐 도망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아니 뭐 지워라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됐을 때 여성분들에게 지워지는 짐 같은 게 굉장히 크고요. 그 만약에 이걸 덜 지기 위해서 여성분들이 불임 시술이라든지 뭐 소위 말하는 낙태를 선택을 했다면은 이것 역시, 예, 일단 낙태 저는 솔직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성분이 낙태를 해야 된다면 낙태를 일단 병원에 가야 되고 찾아서 가지고 이런 것들도 남성분들이 직접 해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뭐 금전적인 부분 둘째치고서라도 이분의 어떤 정신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정말 애를 뗀다고 하잖아요. 그 애 떼는 여성분들에 대한 그런 어떤 정신적인 부분을 본인이 진짜 좀 뭐랄까 서포트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약태가 아니더라도 임신해서 애를 낳았을 때 과연 내가 지금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결혼을 생각했을 때 너무 급작스럽게도 결혼해야 된다든지 내 커리어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 그리고 이 여성과의 관계에서 뭐 만약에 어떤 막 진짜 준비도 막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떡 결혼한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정말 야기될 수밖에 없는 게 임신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섹스를 하실 때도 항상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시고 피임에 대한 준비도 확실히 하고 가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저도 남자다 보니까 피임에 있어서 가장 편한 거는 여성분들이 약을 먹어주시면 가장 편하죠. 그러면은 뭐 임신에 대한 생각도 그러니까 걱정도 없어도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무조건 이제 피임한다고 주로 남성분들은 질와이 사정법을 쓰시잖아요. 콘돔은 거의 안 쓰시니까. 그러면은 이제 질 내사정도 무난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피임 약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피임 약을 먹고 있는 여성과 이제 성관계를 할 때 그런 어떤 임신에 대한 부분은 깔끔하게 해결되면서 갔던 것 같아요.
그거 외에 남성분들이 뭐 진짜 컨트롤 잘 하신다고 했을 때 물론 몇 퍼센트의 어떤 임신 가임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걸 제외하고 질외 사정을 하셔도 되겠지만 100% 보장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렇다고 이제 콘돔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남성분들이 거의 안 끼실 거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여성분이랑 합의를 해서 콘돔을 무조건 끼고 하셔도 괜찮은 부분이라면 콘돔을 무조건 활용을 하시고, 근데 이제 콘돔을 껴야 되는 상황에서도 이제 스무스하게 어떤 콘돔을 끼고 나서 다시 삽입하는, 그러니까 삽입을 하다가 이제 뭐 그러니까 이런 그런 컨트롤을 되게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섹스 중에 분위기 와중에 갑작스럽게 콘돔을 끼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면은 또 약간 맥락이 끊긴다고 할까요? 서로 간의 그 설렘 분위기가 좀 끊길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것도 둘 서로가 너무 자연스럽게 여긴다면은 괜찮을 수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두 가지, 여성분이 약을 먹던가 아니면 본인이 진짜 컨트롤을 정말 잘해서 뭐 임신이 돼도 상관없을 정도로 컨트롤 잘한다,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 아니면은 콘돔을 100% 끼시고, 그렇지 않고 나서 나중에 임신이라는 일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해결될지 모를 수가 있단 말이죠. 저는 지금까지 여성분들한테 다 권했어요. 물론 그분이 결과적으로는 임신은 아니었지만 전화를 받아요. 저도 진짜 이때가 가장 남자로서 좀 쫄깃한 감정이지 않나 싶거든요. 오빠 나 생리가 한 달 동안 안 나오고 있어, 이렇게 연락을 받았을 때 아, 임신했나? 어떡하지? 전 그때 학생이고 그랬거든요. 뭐 학생이거나 아니면 정착지가 없거나 외국에서 이제 좀 약간 취업을 해가지고 이제 일을 한다거나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외국인 친구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걱정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뭐 국제 결혼도 해야 된다는 생각, 뭐 집도 없고 무슨 제대로 된 잡도 없는데 이 사람 어떻게 부양해야 될까 하는 생각, 뭐 그런 것도 했고, 또 저 역시 학생이었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경험이 있을 때 또 다른 분이, 또 상대방 분이 여성분이었는데 아직 갓 졸업한 대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만나서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냥 나라 미안한데 만약 임신이고 그러면 낳고 우리 결혼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자. 근데 내가 너한테 미안한 부분은 뭐냐면은 너가 이제 막 갓 졸업했는데 너가 졸업하자마자 이제 아기를 갖고 결혼을 해가지고 너의 경력이 단절되는 느낌이고, 왜냐면 임신해가지고 출산하고 바빠 죽겠는데 또 어떻게 이제 잡을 잡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내가 너무 미안해서 이 부분이 정말 미안하다. 근데 개인적으로 났으면 좋겠다. 미안하지만 우리 결혼하자, 이런 식으로 갔거든요. 근데 이렇지 않고 만약에 남성분이 뭐 야, 야, 뭐 지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진짜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데이팅이라든지 어떤 관계의 그 단계에서 이렇게 임신이라는 게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데이트 단계에서 이렇게 지워 이러면 끝나는 거고, 서로 진짜 오랫동안 사귀었고 했을 때 지우게 되면은 이것도 더 진짜 앞으로 나아갈 관계에 있어서 좀 뭐랄까 마이너스적인 요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섹스를 그냥 무조건 즐기는 걸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진짜 임신하게 되면은 전 다행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결혼했고 아내가 있지만 그 전에 이제 그런 결혼이라든지 어떤 그렇게 리걸한, 그러니까 뭐랄까 어떤 관계가 확정된 그 단계가 아닌 상태에서 임신을 저는 다행히도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몇 번 이런 이제 좀 그런 경험은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분이 뭐 생리를 안 한다 이렇게, 그때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그때 플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게 아무런 준비가 없던 상태에서 오게 되면은 이건 정말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섹스에 대해서 전제에 있어서 피임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여성분이 임신했을 때 내가 어떻게 나아가겠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계셔야 돼요. 단순히 그냥 지우면 되지 이런 뭐 막연한 생각으로 가시면은 이건 정말 큰 실수를 하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임신에 대한 생각을 항상 갖고 계셔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연히 물론 100%는 아니지만 콘돔을 사용하시거나 여성분한테 상의를 하셔가지고 여성분이 피임 약을 드시거나, 그거 외에 만약에 내가 콘돔도 싫고 그런 것도 싫다 하시면은 항상 이 엄청난 리스크를 감당하고 가셔야 돼요. 물론 지뢰 사정을 통해서는 전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임신이란 그런 걸 받지는 않았지만 정말 모르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갑작스럽게 결혼하시는 분들이 왜 그렇게 속도 위반으로 결혼하시는지 다 아셔야 돼요. 그렇게 막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갑작스럽게 결혼한 친구들거나 뭐 아니면 뭐 인터넷 기사, 뭐 연예인들 갑작스럽게 결혼하는 걸 보게 되면은 대부분이 이제 예기치 못한 임신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접하잖아요. 그 말은 결과적으로 이게 나한테도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임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어떤 지식이라든지 대비 이런 걸 꼭 생각하고 섹스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전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로 다루고 있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섹스와 관련해서 다루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병이에요. 성병. 예.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막상 이걸 또 한 번 당해보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트라우마적으로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자친구랑 이제 결혼을 앞두기 전에 이제 검사를 했어요. 물론 다른 성병 검사는 많이 하지 않고 에이즈만 검사를 했는데 이제 에이즈는 없는 걸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에서 많은, 그러니까 좀 다양한 인종과도 했었고 또 외국인 친구들이랑도 많이 섹스를 했고 그때마다 이제 주로 피임을 많이 안 했고 어떤 콘돔 이런 거 활용도 안 했기 때문에 어떤 친구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너 이거 무조건 검사를 하고 결혼을 준비한다면 그것도 예의라고, 결혼할 사람한테 예인 거고 적어도 검사를 하고 네가 지금 신체가 어떤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도 에이즈를 걸리진 않았는데 뭐 그 외에 다른 병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물론 검사를 제대로 해보진 않았지만 어떤 증상이라든지 이런 거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스럽다, 진짜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만났을 때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여러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몰라는 섹스 아니면 프리섹스 아니면 또 다양한 인종과 섹스를 하는 친구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에이즈 포비아가 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에이즈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에이즈,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막 포비아가 오면은 아무랑 섹스를 이제 못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아무나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러니까 막 프리섹스를 잘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항상 에이즈에 대한 포비아를 갖고 사는 거예요. 아, 나 얘랑 하다가 에이즈 걸렸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섹스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되고 나서도 아, 이 여자가 에이즈였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항상 갖게 되는 거고 만약에 에이즈에 걸리신 분이라면 더더욱 못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전염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만약에 에이즈에 걸리시게 되면은 뭐 에이즈뿐만 아니라 다른 성병에 걸리시게 되면은 뭐 비용적인 측면은 이제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고 해요. 이제 국가에서 지원도 나오고. 근데 다른 사람이 이제 섹스를 못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한테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양심을 버리고 진짜 그냥 섹스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알려야 될 거고 사회적으로도 낙인이 찍힐 거예요. 만약에 회사를 다니다가 우연히 내가 약을 먹는 거를 누군가 봤어요. 에이즈예요? 뭐 이렇게 하면은 회사에서 이제 어떻게 돼? 사실 에이즈래 뭐 이런 소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낙인. 제가 알기로 지금 에이즈는 불치병은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서 꾸준히 해외에 나갈 수 있는 병이라고는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회적인 낙인이 있는 거죠. 아, 쟤는 어떻게 하고 다녔길래 에이즈에 걸리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인 낙인도 무서운 거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성에 관련된 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섹스를 전제하기 전에 이런 섹스 트랜스미티드 디지즈라고 STD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병을 정말 조심히 생각을 하셔야 돼요. 또 전 카더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들어본 거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들었을 때 이제 제가 이제 아무래도 동남아시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동남아시아에서 경험을 하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럼 이제 친구 소개로 이렇게 뭐 이렇게 들었던 얘기들 많이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좀 더 섹스가 문란하게 되고 위생적으로 약간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물론 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성병에 걸리신 분이 직접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랑 섹스하다가 뭐 여러 가지 성병에 걸렸던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나중에 진짜 절대 여자랑 섹스를 못 한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포비아가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병에 한번 걸려보신 분들은 절대 섹스를 그렇게 자유롭게 못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모든 분들이 다 걸리는 건 아니고 무조건 동남아시아 국가에 있는 분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성병을 갖고 있는 복균하고 있는 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프리하게 섹스하다가 이렇게 성병에 걸리면은 본인 사회적인 낙인도 있고 또 일단 병이잖아요. 약을 먹어야 되고 불치병은 아마 대부분 없는 걸로 알겠지만 만약에 유전이라든지 이렇게 불치병에 걸린다면은 이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성병에 대한 생각도 항상 갖고 가셔야 돼요. 굉장히 리스키한 거기 때문에 왜냐면 절대 모르거든요. 이 사람이 섹스하기 전까지 그리고 내가 그런 병을 앓게 되기 전까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냥
트랜스미트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없는데, 그러니까 균을 갖고 있어도 이 사람한테는 증상이 안 나타나는데 이 사람하고 내가 섹스했을 때 나한테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약간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에 대해서 좀 더 뭐랄까 스트릭해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섹스를 한다, 이 사람과 내가 섹스를 한다는 거는 진짜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동의가 되었는가? 그리고 이 사람과 성폭행이라든지 이 사람이 내가 했을 때 강간으로 받아들이지 않을지,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강간 혐의로 뒤집어 씌울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또 임신에 대한 리스크를 감내해야 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또 이 사람 성병에 걸렸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성에 대한 어떤 병이 트랜스미트 나한테 이제 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다 생각을 많이 하고 가시다 보면은 우리가 그냥 막 그러니까 뭐랄까 저 여자랑 자고 싶다 해가지고 무조건 자게 되는 그런 생각을 좀 더 필터링 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섹스의 전제는 사실 물론 관계적인 어떤 멘탈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육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본인의 그런 리스크도 감당을 하고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물론 서로 상대방도 나에 대한 리스크가 있겠죠. 그래서 서로 이제 그런 트러스트 베이스드, 그러니까 신뢰를 기반으로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육체적인 부분이라든지 병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가 좀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리스크를 감당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걸 서로 인지하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단순하게 섹스하고 싶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어떤 경각심이라든지 그런 전체적인 차원을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번 동영상은 세 가지 정도 짧게 생각을 이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동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